안녕하세요. 콜입니다. 이번에 영상에서 다룰 거는 저희가 만들 자기 소개하는 랜딩 페이지에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는 그 뼈대 만든 거를 디자인을 입히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총 크게 두 개로 1편, 2편 나눠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푸터나 이런 것들을 플로우에서 제공해 주긴 하는데요. 저희가 뭐 크게 지금 직접 만들어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레이아웃 들어가시면 하단에 이렇게 푸터 원하시는 거 선택하실 수 있고, 저는 뭐 간단하게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내내 말은 뭐 많이 안 할 예정이고요. 그 하우투를 보여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설명은 실제로 좀 더 해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짚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인데요. 웹플로우에서 커맨드 E를 누르면 빨리 퀵 서치 기능으로 원하시는 걸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보통 작업을 할 때 섹션 컨테이너 섹션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div를 치고 엔터를 누르면 또 컨테이너 안에 div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 구조로 저는 모든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섹션 디폴트 식으로 해주고, 얘도 컨테이너 디폴트 해주고, 얘도 div 디폴트, 뭐 이거는 사실 안 해줘도 돼요. 지울게요. 이렇게 요 안에다가 이제 저희가 만들 뼈대들을 좀 넣도록 넣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커맨드 D를 누르면, 맥북 기준으로 커맨드 D를 누르면 이렇게 계속 복사해서 쭉쭉 늘어나게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영역이 웹플로우에서 뭐 요소들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페이지를 봐서 페이지 세팅을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지, 여기서 이렇게 페이지 이름 뭐 어떻게 보일 건지 다 정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그샵 스켈레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실제 구글 검색 결과에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는 이제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의 구성을, 레이어를 볼 수 있는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컴포넌트는 이번에는 크게 다루지 않을게요. 컴포넌트는 쉽게 얘기하면은 한번 만든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등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쉽게 수정하고 모든 페이지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내비게이션이나 푸터들에 적용해서 관리하시면 되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영역입니다. 베리어블도 컴포넌트랑 비슷한데, 베리어블은 이제 좀 더 컬러라든지 네, 컬러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여기서 컬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값을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서 베리어블에 있으면은 그냥 누르면 바로 그 컬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저의 팔레트를 지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일 셀렉터는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만들고 그 클래스에 여러 가지 속성을 부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아까 뭐 섹션 디폴트라고 했던 게 스타일 셀렉터 이렇게 있고, 여기도 스타일 셀렉터가 있죠. 이 스타일 셀렉터가 클래스랑 같은 의미고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디자인 작업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디폴트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박스에 어떤 특징을 부여한다, 뭐 예를 들면은 컬러를 줘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클래스 명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명을
제가 마음대로 변경을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div 클래스는 영어만 가능합니다. div 박스 뭐 오렌지 브라운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냥 클래스 이름만 변경이 된 겁니다. 앞으로 제가 새롭게 여기다가 div를 넣고 이 div에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div box brown이라는 클래스를 적용만 해주면 똑같은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사전에 잘 정의를 해주시면 스타일 가이드도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이 클래스를 잘 활용을 하셔야 유지 보수도 쉽고 효율적으로 디자인과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시 이제 돌아가서 패널로 다시 보면요, 에셋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작업할 것들,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서 사용될 것들을 미리 업로드를 해두는 거고요. 에셋 폴더에서 익스펜드를 한번 하게 되면은 여기에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3.11.18 뭐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업로드해서 그 폴더에서 사용할 것들만 작업을 하시면 되죠. 업로드는 일단 뭐 이런 것들 제가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들어갔고, 얘를 이미지라는 엘리먼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choose image에서 아까 넣었던 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게 이미지 패널이 해주는 역할이고요. 작업을 하시면서 필요한 이미지들은 다 저 이미지 패널에서 먼저 넣으시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 CMS 기능인데 이거는 이번엔 다루지 않을 내용이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 블로그나 뭐 반복적으로 필요한 그런 페이지들을 일일이 매번 개발하는 게 아니라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값만 변경해서 페이지들을 쭉쭉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료 기능이어서 결제를 하셔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직은 최근에 이제 생긴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제피어나 이런 이메일 마케팅 자동화 툴에서 해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웹플로우에서 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폼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폼에 어떤 사람이 제출했을 때 그거를 받았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줘라, 이런 식으로 짤 수 있는 거죠. 네, 이 기능이 되게 아직은 뭐 많이 쓰인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잘 활용하게 되면은 뭐 비용 절감도 할 수 있고 제피어가 비싸가지고요, 좀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심화 버전이어서 이번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것도 심화 기능이어서 이번에 넘어가는데, 회원가입 기능입니다. 그래서 유저별로 이걸 세팅하게 되면 유저별로 누구한테 어떤 권한을 주고 어떤 유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멤버십 같은 걸 구현을 하는 거죠. 회원가입만 한 유저한테는 뭐 기본 글들만 보일 수 있게 해주고, 결제를 한 프리미엄 유저한테는 결제한 컨텐츠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커머스는 사이트 플래닝 가장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한국에서는 사실 쓰기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스트라이프 같은 결제 연동이랑 되게 잘 돼 있어서 한국에서는 네 그런 것 같고, 외국에서는 쓰기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웹플로우로 거의 쉽게 쇼핑몰이나 자사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앱스는 이제 인테그레이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피어라든지 뭐 에어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웹플로우에서 제공해주는 것들, 연동이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찾아가지고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죠. 웹플로우가 이번에 올해 컨퍼런스를 하면서 거기서 되게 많은 것들, 바뀐 것들을 설명해 줬는데, 이런 앱스 생태계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앱들이 있으니 연동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멤버 스택 같은 거 통해서 멤버십 아까 회원가입을 좀 더 강력하게 소셜 로그인을 붙이고 싶다든지 할 때 이걸 쓸 수 있고요. 원스플래시로 이미지 가져올 수 있고, 메이크로 제피어처럼 할 수도 있고, 핀 스윗으로 테이블 만들 수도 있고, 네, 뭐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저도 쓰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고, 많이 하시는 뭐 타입폼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넘어가서 패널 하나씩 보고 있었잖아요. 이 설치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신경 쓰실 건 없는 것 같고요. 헬 피드백, 키보드 숏컷 이거는 꿀팁이죠. 나중에 하면서 작업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줄 꿀팁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커맨드 E가 여기 있었을 텐데, 네, 아무튼 검색 기능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시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만들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나 버그를 뭐 일으킬 만한 게 있는지 뭐 그런 거 알려주는 거고요. Find anything이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퀵 서치가 커맨드 E 눌렀을 때 원하시는 거 바로 찾아서, 예를 들어서 나는 폼을 만들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누르면 바로 이렇게 폼이 생깁니다. 네, 이따가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비디오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플로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영어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Your browser makes your use button clear to 네, SS. 이렇게 있고, 이거를 웹플로우는 웹플로우 유니버시티라는 거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제 워크샵, 제 강의 하시고 궁금한 내용들은 정말 웹플로우 유니버시티가 있을 만큼 엄청 자세하게 얘네들이 만들어놨어요. 플로우 유니버시티 들어가시면 여기에 기초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점은 영어라는 점이 있고, 그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여기도 많이 업데이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왼쪽 패널은 그럼 다 끝났고요. 오른쪽 패널을 보기 전에 가운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데스크톱이라고 되어 있고 베이스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로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데스크탑 퍼스트예요. 그러니까 뭐 모바일 퍼스트인 언바운스 같은 툴도 있는데 플로우는 데스크탑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PC 데스크탑 기준으로 모든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모바일 가로, 모바일 세로 이 순으로 내려가면서 반응형 작업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숫자 1, 2, 3, 4 누르면 이렇게 반응형으로 볼 수 있고,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넣었던 이 플로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스타터 이 레이아웃에서는 얘네들이 반응형을 작업을 해줬죠.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보이다가 태블릿부터는 햄버거 버튼으로 변경이 되고, 이 아래 디자인도 조금씩 바뀌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드는 엘리먼트에서도 적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측 패널로 넘어가면은 디자이닝이 있고 에디팅이 있는데, 다이나믹 컨텐츠 이거는 CMS랑 연결된 거여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체크는 이거 저장됐다, 자동으로 저장됐다 이거고, 엑스포트 코드 이거 코드로 내보낼 거다 하는 건데, 저희가 뭐 노코드 개발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거를 다시 개발자랑 협업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기능인 것 같아서 저는 아직까지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는 협업하는 사람이 같은 프로젝트에 있으시면은 사용하게 될 기능인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멘트 달면, 누군가 코멘트 이렇게 달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 네, 그냥 간단한 이런 기능입니다. 해결됐다 체크하면 그냥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뭐 사실 크게 자주 쓰진 않는 것 같고, 저는 뭐 퍼블리시를 한 다음에 미리 보기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쉐어도 CMS 할 때 저는 사용을 했고 그 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오른쪽 패널 보겠습니다. 왼쪽이 뭔가를 갖다 넣고 이미지를 넣고 레이어 관리를 하고 새로운 엘리먼트를 막 넣고 하는 그런 거였다면 오른쪽은 이제 그것들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시각적인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넣은 건 텍스트 블럭이라는 기본 엘리먼트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막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목입니다 라고 했는데 제목치고 너무 지금 작잖아요. 기본 폰트가 아리얼에 14픽셀에 하이트가 20밖에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제목이라고 하면 너무 좀 더 훨씬 크고 멋있어야 되는데 뭐 볼드 폰트가 쓰인다든지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이제 입혀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패널에 위에부터 레이아웃, 스페이싱, 사이즈, 포지션, 뭐 타이포그래피, 백그라운드, 보더, 이펙트 뭐 등등 있는데 텍스트니까 일단 가장 많이 하게 될 거는 일단 볼드로 바꿨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나라도 바꾸면 바로 이렇게 클래스가 생겨요. 클래스가 생기고 그럼 얘는 이제 텍스트 블록 10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제목을 위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래는 본문입니다 라고 할게요. 위가 근데 이제 폰트 사이즈도 좀 더 키우고 싶죠. 뭐 저는 한 50픽셀 정도로 키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건 디자인과 관련된 좀 CSS적인 내용인데 폰트 크기가 50픽셀인데 하이트가 20픽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영역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영역은 요건데 그걸 벗어나는 크기로 지금 폰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나중에 좀 심화편에서는 하실 수도 있는데 오버플로우 히드는 그냥 상식 토막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넘치는 거를 숨기겠다. 넘치면 스크롤을 만들겠다. 넘치면 그냥 보여주겠다. 이런 옵션인데 디폴트는 넘치는 거 보여주겠다고 플로우에 있는 사실 모든 디폴트는 다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게 다 디폴트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왼쪽 정렬, 레귤러 다 왼쪽에 있죠. 모든 패널에 그게 다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왜 이렇게 보이냐, 그 다음에 이게 겹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로 넘어가면은 하이트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하이트가 지금 20픽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디자인에서 하이트는 폰트 크기의 뭐 150%에서 200% 사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타이틀 같은 거에서는 200%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200 픽셀이 아니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단위를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200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엔터 치셔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50에 200%니까 하이트가 100픽셀이 된 거죠. 다음에 본문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18픽셀 이렇게 하고 그럼 또 여전히 이게 영역이 넘어가잖아요. 살짝. 그러니까 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얘는 본문 같은 경우는 행간을 보통 150%로 150에서 200%인데 저는 이번에 150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이 됐죠. 요게 우측 패널에서 타이포그래피 기본적인 거고요. 하나씩 이제 좀 볼게요. 처음에만 제가 이렇게 좀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해 드리느라고 말이 좀 많고 그 이후에는 말은 이제 안 하고 그냥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것도 두 편으로 나누는 게 좋겠네요. 웹플로우 기능 웹플로우 UI 설명해주는 1편 1-1 그 다음에 1-2는 스켈레톤 저희가 만들 웹사이트에 스켈레톤 만드는 거 1-2로 해서 영상을 나누겠습니다. 총 3개가 될 것 같네요. 뭐 디자인 입히면서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이 있고 플렉스가 있고 인라인 블록이 있고 한데 인라인 블록은 딱 자기 영역만큼 가겠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엘리먼트는 이렇게 풀 위스를 가지게 되는 디스플레이 블록 상태입니다. 플렉스를 하게 되면은
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그냥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감싸고 있는 div 블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에다가 플렉스 이렇게 걸어주면은 갑자기 이렇게 옮겨지죠. 이게 플로우에서 아마 가장 좀 헷갈리시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개념인데, 레이아웃을 잡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실습 때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렉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플렉스는 여기 레이아웃 디스플레이의 두 번째에 있는 영역이고요. 기본 값이 호리존털이에요. 그래서 수평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vertical이 있어요. 그럼 아까랑 똑같죠? horizontal, vertical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고요. 이 안에 디렉션이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위로 얼라인 할 거냐, 가운데로 할 거냐, 아래로 할 거냐, 뭐 위아래 맞출 거냐, 아니면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맞출 거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justify를 가운데 정렬, 뭐 오른쪽 정렬, 양끝 정렬, 위치 맞춰서 정렬, 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아까 말했듯이 가장 왼쪽에 있는 값들이 다 기본 값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걸 어느 경우에 그러면 이제 많이 쓰게 되냐면, 얘를 지워볼게요. 얘도 지워보고, 텍스트가 있는데 많이 보신 UI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이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아이고. 가끔 이렇게 한글을 입력할 때 버그가 나는 경우가 웹플로우는 자주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 미국에서 만든 서비스다 보니까. 그럴 때는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해서 목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들어갑니다. 원래. 네. 이번 업데이트 되고 좀 더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한 30%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름 뭐 땡땡,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직업, 이런 레이아웃들 많이 보셨잖아요. 직업 뭐 PM 뭐 이런 식으로 된, 그러면 요거를 좀 이상한데 왼쪽 정렬하고 갭이라는 걸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면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레이아웃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슬쩍 약간 플로우의 빠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디자인 작업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놓고, 얘를 사이즈를 뭐 한 320픽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정보들이 들어갔죠. 뭐 나이, 거주지,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얘를 올리기만 하면 하나의 많이 보이는 카드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결국에 모든 웹플로우 레이아웃을 잡을 때 div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div 안에 저희가 만든 이 div를 넣어주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을 수 있어요. 또 넣어주고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죠. 얘네들이 지금 꽉 찬 이 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얘네를 일단 지워줄게요. 패딩은. 그럼 얘네를 여기로 올리고 싶은데 얘랑 같은 위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얘를 또 이 안에 한번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얘에다가 헷갈리니까 다 div 블록이니까 이름을 하나 지어줄게요. 얘를 뭐 parent
테스트 div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를 테스트 이미지 div, 그 다음에 테스트 텍스트 div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얘랑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여기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플렉스 호리존털 있죠? 그걸 사용하면 돼요. 기본 값이니까 누르자마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 살짝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조금 뷰티파이를 해보면 얘를 가운데 정렬 맞춰주고 너무 붙어있으니까 갭, 컬럼은 가로 갭이고 로우는 세로 여백입니다. 가로 여백, 세로 여백. 그래서 컬럼에다가 뭐 한 12 이렇게 주면 떨어지고, 얘가 너무 큰 거 같으니까 얘를 뭐 한 160 이 정도로 줄여주면 어때요? 좀 많이 본 듯한 느낌의 카드 디자인이 나오지 않나요? 얘도 너무 큰 거 같으니까 얘도 뭐 한 50%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살짝 디자인 그냥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요렇게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여백 조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백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 32픽셀 정도. 그 다음에 이 카드에 살짝 보더 레디우스라는 값을 좀 줘볼게요. 12픽셀 이렇게 주면은 뭐 많이 본 듯한 그런 카드 디자인이 나왔죠. 색깔이 좀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카드 하나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많은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섹션 컨테이너 div라는 구조를 저희는 웹플로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우셔도 좋습니다. 섹션 컨테이너 div. 왜 이걸 써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면, 나중에 이제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건데요.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이 형태로 만들면 뭐가 좋냐면, 본인의 웹사이트가 구글에 상위 노출이 잘 되게 됩니다. 검색 엔진, 서치 엔진이 좋아하는 형태의 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하나의 섹션 안에 하나의 주제의 내용만 들어가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섹션 하나에 제목 하나, 본문 하나, 뭐 이미지 하나, 그 다음 섹션에 또 제목, 이미지, 본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은 검색 엔진이 저희처럼 눈으로 이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구성으로 보게 되는데, 그 구성을 파악할 때 훨씬 용이하고 괜찮은 웹사이트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정리하고 이번 영상 일단 끊고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제 스켈레톤 만드는 거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만든 게 섹션 컨테이너 div를 만들었죠. 그 다음 여기에 테스트 div라는 클래스 이름을 줬고요. 이 안에 이미지를 담고 있는 div가 하나 있고, 텍스트들을 담고 있는 div가 하나 있죠. 그리고 이 div 안에는 또 div 블록 55라는 게 하나 있죠. 이 안에 텍스트 두 개가 있고, 얘네는 이 div 블록 55가 플렉스 호리존탈 왼쪽 정렬 갭 8픽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얘네를 버티컬로 바꿔주면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위아래로. 그리고 이 div 블록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를 또 얘가 그냥 한 줄씩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얘를 플렉스 버티컬로 해줘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갭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너무 붙어 있잖아요 지금 위아래가. 그래서 8픽셀 정도 주면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랑은 지금 아무런 클래스가 안 들어가 있는데, 이름, 직업, 나이, 거주지에 좀 더 볼드로 바꿔서 강조를 주고 싶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 14픽셀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제가 하나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볼드 입력해주면 들어간 거고요. 이제 얘네들한테도 그냥 이거를 선택해주면 같은 클래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제가 이미지 6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여기서 위스 사이즈를 정해줬기 때문이에요. 이 위스 사이즈가 없으면은 아까 처음 보셨던 것처럼 오토가 있거든요. 원래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큰 사이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거를 저는 조절해주기 위해서 값을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이미지 div랑 이 텍스트 div가 있는데 얘네들을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세로로 정렬이 된 게 디폴트죠. 근데 얘네를 저는 수평으로 정렬하고 싶어서 플렉스 호리존털을 사용했고 기본 값은 위 지점으로 얼라인 시키는 건데 센터로 정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놨을 때 이 테스트 div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거를 그래서 제가 요걸로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컬러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그러면 비슷해졌죠. 근데 살짝 다르죠. 그 이유는 아까 제가 Shift 누르고 막 설명을 해드렸던 스페이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페이싱은 패딩 값이라는 걸 줄 수 있는데 마진과 패딩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진은 밖에다가 여백을 주는 거고요. 이 div 블록 밖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줘도 이거의 영역 전체 영역은 어차피 컨테이너 사이즈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로부터 12픽셀씩 여백이 생겨서 얘가 줄어든 거지 이 안에 여백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이 안에 여백을 만들기 위해서는 패딩을 이렇게 주면 됩니다. 패딩 12 이렇게 주면은 이제 이렇게 여백이 생겼죠. 원래 붙어 있었던 거에서. 근데 얘를 한 번에 이렇게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쭉 당겨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모든 사방향에서 다 하고 싶으면 Shif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사이즈도 기본적으로는 사이즈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꽉 찬 사이즈를 하게 되는데 얘를 뭐 퍼센티지로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픽셀 단위로 이렇게 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원하시는 방향 오토로 하면은 다시 꽉 찬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해서 이 카드를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백그라운드라는 거에서 이렇게 컬러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백그라운드에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choose 이미지 원래 컬러만 있었는데 이미지 앤 그레디언트를 넣어서 그레디언트를 넣는 것도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레디언트 넣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미지 선택은 이렇게 이미지 선택하시고 뭐가 좋을까요? 넣어볼게요. 넣으면 이미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잘 안 보이죠? 그거는 이미지가 큰데 이 안에 그냥 일단 넣어줬기 때문이에요. 얘를 커버로 해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미지 포지션도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잘 보이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우고 싶으시면 옆에 뭐 이렇게 숨기시거나 지우시면 이미지가 잘 보이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설명하려던 그게 아니었죠. 보더를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아까 보시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잖아요. 동글동글한 디자인을 하고 싶다 할 때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값을 입력해 주시면 모서리가 둥그러집니다. 이미지에도 적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네. 그리고 폰트 여기 설정하는 데서 컬러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요. 클래스가 다 같기 때문에 얘 하나만 바꿔도 다 같이 값이 바뀌는 거예요. 다 같은 타이틀 14픽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인 웹플로우의 기능들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은 워크샵 때랑 중간중간에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한 1분 정도만 마지막으로 이 패널 두 가지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세팅이랑 인터랙션이란 게 있습니다. 이 스타일에서 입력하는 거는 클래스인데 클래스는 중복으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름인데 얘는 나는 타이트 14 픽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를 바꾸면 다 같이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디자인적으로 이 직업이란 것만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얘만 컬러를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래스를 하나 추가해 주면 돼요. 컴보 클래스라고 해서 뭐 아무거나 사실 클래스면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힘들죠. 이게 뭔 클래스지? 이걸 쓰면 뭐가 적용될지 모르니까 텍스트 컬러 화이트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네요. 텍스트 컬러 퍼플 이렇게 해주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죠. 그냥 일단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제가 이제 입력하는 값은 이 클래스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콤보 클래스에만. 그래서 퍼플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넣어주면 퍼플이 들어갑니다. 꼭 굳이 퍼플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제가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퍼플이라고 한 거죠. 퍼플이라 해놓고 그린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헷갈리는 거죠. 네,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얘를 이제 콤보 클래스라고 하는 거고 세팅에 가면은 드디어 ID 값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ID 값은 요소마다 하나씩만 부여할 수 있고요. 이 ID 값은 나중에 좀 더 복잡한 것들을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심어서 ID 값으로 잡는 걸 한다든지 클래스로 잡아도 되긴 하지만 아니면은 뭐 폼 같은 거에서도 또 ID가 많이 사용이 돼요. 고유한 값들 뭐 이름을 받고 번호를 받고 이메일을 받고 하기 때문에 폼에서도 ID 값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런 비지빌리티, 커스텀 어트리뷰트 이런 것들은 굳이 지금은 몰라도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크게 막 중요하진 않고요. 나중에 좀 헤비하게 플로우를 쓰시게 되면 그때 플로우 유니버시티 가셔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막 효과 같은 걸 줄 때 인터랙션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페이지가 로드 됐을 때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제가 뭐 효과를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주고 싶은 효과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약간 PPT 느낌이랑 비슷하죠. PPT 디자인이랑. 그다음 세이브하고 루프하고 프리뷰하면은 이렇게 네, 페이지가 로딩이 됐을 때 이렇게 90도 도는 효과를 넣을 수 있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하나씩 다 해보시면은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이쁜 애니메이션들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기본적인 설명은 다 마친 것 같으니까 플로우 조작 UI라는 걸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편 마치고 스켈레톤 UI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기반으로 디자인을 안 입힌 뼈대를 만드는 거를 작업하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